오늘은 마씨가 제 의식의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는 휘리릭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처음인지라 문을 열고 바라보니 고대 복장의 두 남녀가 보였는데 뭐라 뭐라 신경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젊은이들, 누군데 왜 남의 문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 사랑 싸움 하는 거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소란을 끼쳤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당나라 시인 이백이라 하오. 아니, 시의 신선이라는 그 200? 그러면 저 처자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양귀비라 합니다. 이백 저 사람이 은근히 뒤끝이 장렬하네요. 그 예전 시절에 이백이 우리 궁에 초대받아 저를 예찬하는 시를 지은 적이 있는데 아세요? 네, 알지요. 그 시가 유명한 청평조 삼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시가 무슨 문제라도?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 먼 길을 가서 제 체질에도 안 맞는 궁에 들어가 제 운치에도 안 맞는 미인 예찬을 지어주었고, 당시 현종 황제께서도 너무너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정작 황후 양귀비께서는 저를 며칠 후에 궁에서 내쳤단 말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 시 제1수를 보고 환희심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답니다. 심지어 이 천재 시인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잠시 일어났다니까요. 좋습니다. 그 일수를 이태백 선생께서 육성으로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한글 부분은 양귀비께서 읽어주시고요. 정평조 제1수 운상 의상 화상용 춘풍불암 노화농 약비 군옥 산두견 회향요대 월화봉. 구름 같은 의상에 꽃다운 얼굴, 봄바람 난간에 스치니 이슬방울 짙어지네. 만약 군옥산 꼭대기에서 보지 못했다면 요대 달빛 아래에서 만났으리라. 우와, 이런 절묘한 표현에 어찌 불만이 한 점이라도 남았을까요? 여기까진 정말 좋았죠. 저도 완전히 흐물흐물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글을 들어보세요. 정평조 삼수지이 일지 홍염로 응향 운우무산 왕단장 차문항궁 수득사 가련 비연의 신장. 한 가지 붉은 꽃 이슬향기 어려 있는데 무산의 운우지정에 공연히 애만 끊었구나. 문논이 한나라 궁실엔 누가 이와 같을까? 아름다운 비연도 세단장 해야 하리. 와, 점입 가경이 얼씨다. 그런데 여기 이연에서 무산의 운우지정은 그 유래가 뭡니까?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이 고당에 놀러 갔습니다. 꿈에서 무산의 신녀와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운우지정이라 함은 그 신녀가 초회왕과 정을 나눈 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첩은 무산의 남쪽 높은 언덕의 돌산에 사는데 아침에 구름이 되고 저녁엔 비가 되어 아침마다 밤마다 양대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후대에는 남녀가 교합하는 것의 상징화가 되어버렸답니다. 양귀비, 이 표현이 마음에 걸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런 표현 아주 좋아합니다. 저와 현정도 맨날 운우지정을 나눴던 그 시절 아닙니까? 다만 그 다음 구절에 나를 한나라 땜인 조비연과 비유하는 거 보이죠? 한대 전설적 미인과 당대 최고의 미인을 비유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조비언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왕의 세자들을 해쳤고 나중에 정파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하게 퇴출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나도 딱 그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치가 몇 단인데 오호,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자 입장이라 그런지 그렇게 문제거리로 보이진 않는데. 그럼 시인 양반 마지막 제3수를 읽어보시지요. 여기가 결정판입니다. 정평조 삼수지 삼 명화 경국 량상환 상드 군왕 대소간 해석 춘풍 무한한
침향 정북 의난간. 모란과 경국지색 서로 기뻐하니 항상 군왕께선 웃음 지으며 바라보네. 봄바람 속에 무한한 하늘 알고는 침향정 북쪽 난간에 기대어 섰네. 여기서부터 내가 신문하리다. 황제께서 모란을 잔뜩 심으시고 잔치를 열었으니 모란은 그렇다 치고 경국지색은 뭘 의미하는 거요? 경국지색이란 한무제에게 시인 이연년이 자기 미인 여동생을 소개하며 읊은 시에서 연유합니다. 북방에 가인이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홀로 서 있네. 한 번 돌아보면 성이 기울고 두 번 보면 나라가 기운다네. 어찌 경성과 경국을 모르리오마는 가인은 다시 얻기 어렵다네. 그거 보시오. 미인 때문에 나라 말아먹을 일이 많다는 것을 빗대어 은근히 나를 쪼은 것 아니요? 그리고 결정타는 마지막이요. 봄바람 속에 무한한 한이라. 그것이 정한이든지 회한이든지 마찬가지요. 왜 이리 아름다운 날에 초를 친단 말이오? 황제께서 나 때문에 언젠가는 한을 품게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향기비 당신은 상상력이 너무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 게다가 마지막 구를 봅시다. 침향정 북쪽 난간에 기대어 망연히 서 있다. 아니 이건 뭐 곧 죄책감에 떠밀려 투신이라도 할 정황 아닙니까? 이봐요 시인 양반. 말이 씨가 되는 법입니다. 더구나 당신처럼 글줄이나 쓰는 사람의 시는 더욱 생명력이 있다지 않습니까? 어찌 예찬시의 종장이 이토록 침울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읍시다. 양귀비. 당신도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기뻐하지 않았소? 저를 보는 그 눈이 촉촉해지기까지 했었는데 말이요. 그랬지요. 하지만 그럼 뭐해? 난 이미 황제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거 그 간신배인 고역사에게서 들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당시 실세였던 고역사에게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 그는 삐졌던 게야. 그래서 당신에게 이러쿵저러쿵 모함을 해댔겠지.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반란이 일어났고 난 반도들에게 자결을 강요당했는데 그때 제 나이는 38이었답니다. 어쩌면 조비영과 판박은 듯 같은 운명이랍니까? 그리고 현종은 남은 세월을 날 그리워하며 저 침향정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곤 했다지요. 당신의 시 그대로 아닙니까? 고역사는 질투로 그런 말을 했다지만 뭐 결론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시를 지을 당시에 미래가 얼비치어 그런 문구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청평조 천년 만에 개정 증보판이라도 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저보다 위대한 그 시어들 사이에서 제 자신이 오히려 초라하여 심술을 부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는 영원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저는 잊혀져 가고 있지요. 지금 양귀비를 검색해 보세요. 역사 속에 저는 저만치 밀려 있고 꽃 양귀비만 주르르 떠 있답니다. 그럼 두 분들 더 심해를 나누시고 저는 이만 오늘의 이야기는 꼭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